뭐야? 안 써도 돼? 아 맞아. 또 이거 예식장처럼 이렇게 왜? 아우 더러워. 얘네가 진짜 더러워. 이게 철거하나 봐요. 네네. 혹시 지켜져서? 얘도 그럼 버려야 되잖아. 약속이 지켜져서? 네. 어디고? 표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절반만. 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딴 데서 또 추진할 때 만나요. 딴 데서 또 추진할 거예요. 세탁소 조심하고. 네. 얘만. 와, 얘는. 끝났어. 어떡해. 내려가서 사진 찍고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네. 그만 찍어. 어색하네. 여기가 너무 좁혀서. 엄청 이상해. 이게 진짜. (2012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급심사 중단하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급심사 중단하라! 등급심사! 2010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법제화와 장애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심사 전면 확대로 장애등급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것이 낙인 찍는 거다라면서 이 제도의 이 반인권적 측면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급수가 자르고 있는 가장 큰 영역들을 보면 복지 영역, 노동의 영역, 이동의 영역,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근데 그 활동 보조를 3급이라고 안 붙여주고 2급이라고 안 붙여주고 1급만 붙여주고 그런 건 안 되죠.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1급 장애인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었다. 이것은 장애 등급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가 결정되는 장애인의 삶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전 세계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유일하다는 장애 등급제 때문에 등급 하락된 장애인들이 활동 보조가 끊기고 생활이 더 비참하게 잘리고 있는데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이 사회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0년이나
남겨두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제는 제발 해소해달라고. 대한민국의 복지는 깜빡해요. 복지입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어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보다 더 많은 수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 통합전산망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2010년부터 일제조사를 1년에 한 2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의 무더기 사망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인해서 2명의 수급자 노인이 급여 탈락을 통보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깎인 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두 가지 문제와 마주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함은 2012년에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다. 맞는데 왜 막냐고요? 저한테 따라간다고. 저한테 따라간다고. 들어가는 날이 가장 기억에 제일 만남아요. 많이 10시간의 투쟁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하나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요. 뭐 5호선 광화문역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 계단을 기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경찰들이 막았던 것들을 뚫을 때 그리고 각 곳에서 이제 싸울 때 지금 경찰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서 이곳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왔을 때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희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첫 전쟁이 저희의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쟁도 끝까지 저희가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그렇게 광화문 역사 안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이 시작되었다. 2012년 8월 21일 날 농성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애등급제 폐지합시다 라고 했더니 일단은 일반 사람들은 장애등급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장애등급제가 필요한 거 아니야? 특히 대다수 장애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워낙 문제가 심각했고 당위적인 인식은 있지만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100일이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농성 67일째 되는 날 주영이가 죽었어요. 우리가 농성하는 그 자리에 사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어린 남매들이 죽고요. 그래도 지치지 말고 이번만은 정말 이번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실천 속에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성이 시작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려는 분주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농성이 시작된 지 67일째 되는 날, 활동가 김주영 씨가 활동 보조가 없는 시간에 불이 나 죽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파주에 사는 장애남매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시간에 불이 나 죽었다. 2014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4월 송국현 씨가 죽었다. 송국현 씨는 장애 등급 심사에서 3급을 받아 활동 보조인 없이 혼자 생활하던 중 집에 불이 났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또는 불을 끌 수 있는 그 상황에 국현형은 얼마든지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그 불을 끌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국현이 형은 여전히 침대 밖도 못 벗어난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거실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방문이 열린 채로 잠이 드셨고요. 그리고 그 불길은 그 열려진 방으로 들어가서 천정을 먼저 태웠다고 합니다. 천정에 있는 도배지가 벗겨지고 그 도배지의 불길이 엎드려서 자고 있는 국현이 형의 등 위로, 또 얼굴 위로, 손등 위로, 다리 위로 불길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뜨거우셨을 건데 그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 깊이 있게 화상을 입을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송국현 씨가 죽은 그날은 장애등급 심사센터에 이의 신청을 한 지 3일 후였고, 27년 동안 살았던 시설에서 나온 지 단 6개월 만이었다. 농성장애는 장애등급제 때문에, 부양의무제 때문에 죽어간 이들의 영정이 점점 늘어갔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던 죽음들. 그 죽음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을 앞에서 이끌었다. 주영이가 불타 죽고, 그리고 또 송국현 동지가 또 죽음으로써 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늘어났고, 송국현이가 불타 죽음으로 인해서 3급까지 확장된 거예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이제 24시간을 주느냐. 광화문 농성의 힘이, 그리고 또 투쟁했던 것들이 자기의 등급제 전체로 보면 좀 미약할지 몰라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시키고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또 대상을 확대한 것, 그러면 그 서비스 하나만 보면
농성투쟁의 힘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 그해 연말에 송파 세무조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었죠.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선이 좀 완화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교육급여에서는 폐지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관리 엄정화라는 그 기조 아래서 수급자들의 삶이 훨씬 더 팍팍해지고 더 많이 관리되고 자주 탈락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장애진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서명하고 하세요. 1년, 2년, 3년. 대통령이 바뀌고 농성장은 일상이 되어갔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폐지를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시고 가세요. 5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박근혜 정권이 됐을 때 그 혼란감,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취임식 한 날 박근혜 복지는 뻥이야! 라고 할 때 뻥 팍 뛰겠을 때 진짜 뻥인지 알았어. 나는. 뻥이 될 거라고도 알고. 그래도 한 번은 물어줘야지. 구원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하늘 향해 뻔뻔 당당하게 원한다면 캔 눈빛은 찌릿찌릿 심장은 삐릿삐릿 건너래 라리라리 춤추는 바리바리 쌍욕은 너우 장력이 가우가우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투쟁 총리난 그린 라이터 농구무 총리난 그린 라이터 농구무 총리난 그린 라이터 농구무 총리난 그린 라이터 부양의무자 폐지해 날 멈추려 하지마 모두 이길 때까지 나 승리 때까지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언제 저희 구호들 때까지 했어 난 Can nobody 장애 등급제 폐지해 Cause we keep like it We will like it yeah 깜깜해도 달려가 네가 막아도 난 뚫고 가 더 faster 좀 더 faster 눈을 감아봐 높이 날아올라봐 두째 박근혜 대통령아 약속을 지켜라 하나 둘 셋 농성 재밌어요 역사 우리 농성장 승리해요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역사 우리 농성장 함께 살자 세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농성장 꼭 승리해요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도 유지하겠습니다. 함께 살자 세이 대선을 거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안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이 발표가 됐어요. 정부에서는 단계적 폐지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폐지까지의 로드맵은 없거든요. 1단계가 부양의무자와 수급가구 양쪽 다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일 때 이때 이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있어요. 짓거리만한 그 예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겠다는 그 발표 우리 들으려고 1800일 넘게 그 투쟁했던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폐지안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다시 투쟁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계속 이제 박노후 장관 만나자 하고 이제 장관 되자마자 이제 막
막 쫓아다니니까 이제 이 복지부도 이제 당혹스러웠던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좋을까라는 저희들한테 이제 제의가 왔고, 단계라는 말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폐지 안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 폐지하자.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 라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저장애 등급제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같이 이제 해 나가자라는 이런 이제 협상의 테이블을 우리가 주도해서 약속을 안 지켜서 깨달아 우리가 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술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대통령께서 국민 명령 1호로 약속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이 번절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농성장 조문 이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울었대요. 진영이는 계속 울었대요. 바닥 다 지워졌대요. 대의원대회 가지고 잠깐 못 자고. 이곳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의 씨앗,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씨앗, 장애인 수용시설이 아니라 탈시설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이것 또한 가꾸어야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그죠? 끝까지 손 놓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또 즐겁게 부양의무제 나쁘잖아! 장애 등급제 나쁘잖아! 그리고 9월 5일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양대나 참여와 통합! KF 위원의 명단이 이게 지금 지난 2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실 한 일이 됩니다,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발달 장애인 중에서도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TFA가 열렸다. 아예 직접 참여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책이 아직 안 나고 2월 말에 저희 총회에 맞춰서 가능한 거 시간표가 이렇게 짜져 있고 급여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러니까 것들 급여를 알려주는 것도 개별 서비스 지원이 다 울진에 살고 있는 김신혜 씨도 23세에 발달 장애인 자녀가 있다. 저희 딸이 이제 5살 때 감기처럼 열이 나고 아팠어요. 그냥 감기인가 보다, 뭐 다른 증상은 없다, 열감기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약을 받아왔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애가 안 뜨는 거예요, 눈을.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간질 지속 상태고 중환자실에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뇌 손상이 됐고요. 이제 인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해마가 손상이 많이 돼서 뭐 전혀 기억이 없고, 그리고 먹는 것도 이미 안 돼서 이제 음식물이나 요플레나 이렇게 주면 이렇게 먹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덩어리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자연스럽게 입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안 되는데, 그것도 그걸로는 이렇게 영양을 공급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죠. 5살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네. 기분 좋을 때는 막 웃고 그래요. 그냥 엄마 전화기를 밟지 마시고요. 얘가 전형적인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냥 뇌 손상으로 해서 인지적 능력의 손상과 중복 장애로 이게 컨디션 좋을 때는 좀 걷고요.
안 좋을 때는 잠만 자고. 네, 이게 무슨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휠체어 바퀴를 밀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집에 퇴원을 해왔잖아요. 그때까지도 이게 어떤 현실인지를 몰라, 우리가. 근데 집에 와서 애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현실이잖아요. 우리 딸이 정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일평생 얘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현실로 와닿고, 근데 성인기가 되어서 지금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상간에 부모가 늙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 돌봄과 양육의 책임이 온전히 부모한테 오는 게 이제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인기 확실히 제가 그걸 느꼈어요. 누구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만. 에휴, 담비야. 아이고, 공주야. 자, 아이고, 우리 딸. 그럼 유진 씨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가만히 눈 뜨고 누워 있고, 이제 뭐 오줌을 놓는다든가 씻긴다든가 밥을 주고 나면 누워 또 자다가, 누워서 눈 떴다가 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뭐 그냥 그러죠. 뭐 그러다가 밤에 우리가 다 잘 때 혼자 일어나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면서 뭔가를 만지기도 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집에 있면서 그나마 이제 복지관에서 물리치료 할 때라도 나갔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끝나가지고 2년 돼서 밀려가지고. 김신혜 씨도 자신과 유진 씨의 미래를 위해 광화문 농성에 함께했었다. 농성할 때 이 친구를 데려갔었거든요. 그 없고 계단 올라가고 같이 가시는 분이 휠체어 이렇게 접어서 하고 한 명은 배당 메고 막 그 고생을 우리가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은 서너 번씩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2020년까지 뭐 폐지한다고 하고 지금 폐지위원회가 있지만 등급제 폐지가 되면 어떤 서비스가 주어질 건데요. 그것도 의문이죠. 현재로서는 서비스가 전무합니다, 지금. 장애인 당사자에게 온전하게 성인으로서의 삶을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걸 지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말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토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개인별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아주 섬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야 부모가 한숨 놓죠. 우리 옆에서 봐도 늘 챙겨보거든요. 부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안 되니까. 혜택이 뭐야 도대체. 아니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솔직한 심정으로 뭐 이분의 생계비라든지 주거수당이 뭐 이렇게 착착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든지.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없어요. 당장 해결될 것처럼 막 뭔 당장이야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복지부 앞에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데리고 지금 이분을 모시고 가서 지금 국가가 책임져라 지금. 나 10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5년 뭐가 힘들다고. 이거 쓸게요. 네, 꼭 해주세요. 네,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와닿는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있은 지 2달 뒤 김신혜 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발달장애인 제발 국가가 책임져 달라 마지막으로 외쳐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하면서 장애 등급제 폐지됐다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했습니다. 장애 등급제 정말 폐지됐나요? 폐지 안 됐죠? 부양의무자제 폐지됐나요? 네, 안 됐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거 진행되고 있나요? 네,
발달장애인의 문제, 인권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소득 보장의 문제 힘차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삭발을 결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름표를 확인하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부모 209명이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삭발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부모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면은 방치하면 정말 금방 죽었겠죠. 그런 게 국가가 책임을 질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 이상의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 5년의 시간 동안 장애 등급제 때문에 부양 의무제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제가 죽으면 이 자식을 어느 누가 돌보겠습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간절한 바람을 헐려듣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제 딸 큰아이가 동생을 책임지려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 책임제를 도입하면 비장애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쟁! 동생을 위해 머리를 깎겠다는 엄마를 화를 내지도 말리지도 못하는 그 아이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엄마를 위해 동생을 지켜야 하는 저희 딸, 미안하다, 고맙다, 성현아 사랑한다. 발달장애인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연우야, 연비야, 영기야, 투쟁!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해주세요라고 해도 정부는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대로 요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삭발을 통해서 정부는, 국가는 한 명의 사람도 소중한 인간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5년의 농성은 끝났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승리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5년의 투쟁들이 변했다, 정확하게 변했다라는 건 장애 등급제는 폐지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인권적이고, 그리고 그 당위선뿐만 아니라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당위는 인정을 했지만 현실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 힘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만듦으로 통해서 실제로 현실 가능하게 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잡히는 건 없지만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변화는 가장 큰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성을 우리가 끝내는 결정을 했듯이 이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린 다시 농성을 시작한다라는 태세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우리 그 대한민국 최초로 농성 예고제를 하자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농성장이 현재 없지만 농성장과 같은 태세와 전열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 등급제 폐지 이거를 이뤄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